여러분들 이 좀 주목해 주세요.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약 자판기에 뿔난 약사들. 약사들이 왜 약 자판기에 뿔이 났을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약국 앞 자판기로 원격 상담 후 구매한다. 즉 의료계 규제 완화를 하려고 정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주된 내용이 약 자판기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내용이고요.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데 아니다. 어머니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자판기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조선일보도 볼까요? 약국이 쉴 때 약 자판기를 허용하는데 이거를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송 교수님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약사회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존의 어떤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고 기득권인데 이거를 깨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러나 지금 원격 의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시대적인 추세로 결국에는 거부할 수 없다. 당장은 거부하겠지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밤에 정말 너무 갑자기 아픈데 약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 또 약국 문 닫는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정 부분에서 약국 자판기가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면은 쓰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기현 평론가는요? 사실관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기 자판기인데 내가 그러면 필요한 약을 이제 전문의약품 이런 걸 거 아닙니까?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은 병원에 가서 직접 처방을 받은 일반의약품이죠. 예. 그럼 자판기에 내가 넣으면 바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약사랑 당연히 화상으로 대면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을 누르면 무슨 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판기는 아니죠. 일단 화상 투약기라고 해야 맞겠죠.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이제 사서 가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 이제 건강권, 선택권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은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제가 밤늦게 정말 몸이 아파서 약사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어딘가에 가면은 그래도 자판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약을 좀 먹을 수 있으면 그거 좀 약사 여러분 제가 그 약 좀 사는 거 허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밤에 당장 필요해서 약사를 만날 수도 없는데 24시간 그것도 약국의 문을 닫고 밤 늦은 시간에 약사와 직접 대화하면서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코피가 났습니다. 너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좀 받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굳이 약사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막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내가 사실 약사협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거 전에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약사협회가 못 팔게 했죠. 그 지금 편의점에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물의 오남용이 이루어져서 약사가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오남용이 있습니까? 국민이 자기가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적게 먹어야 되는지 구분도 못할 만큼 해열제나 소화제를 오남용해서 하느냐. 그 너무 좁고 얕은 논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국민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지금 인터넷 언론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도 언론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정신 사나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언론들을 놔둬야 되느냐.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생각날 겁니다. 1도 1사가 있었습니다. 통제하자. 언론 이제 우리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한 개씩만 1도 1사로 언론사, 신문사 두고 통제하자. 이렇게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알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이만큼 확장이 되었으면 국민의 선택권도 기본적으로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기득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계속 넓혀주는 것이 사회가 진보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고 나라는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면 약사협회 여러분 우리 기득권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면에서 상담하는 분도 약사고 여러분도 약사고 그러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겠는지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대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댓글보다도 약사협회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화상투약기가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훼손한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신청 기업 중심의 영리화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화상투약기 약이 잘못 전달되는 걸 막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약사와 환자 대화 내용도 한 6개월간 보관이 되고요. 또 근거가 남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했고 또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제한적으로 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감기약이나 소화제 11개 제품의 효능 품목군만 일단 판매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실 비대면 진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아마 조금 더 확장이 될 거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화상 투약기로 좀 더 편리한 기술이 도입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사회 쪽에서도 지방 약국들 또 지금 뭐 병원 옆에 아니면 사실 약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책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픽스 브리핑